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네, 어른들의 배움부터 위즈덤 칼리지. 네. 어른이 아니지. 이건 성인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뭐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즈덤 칼리지 2026이 이제 막을 엽니다. 제가 들어야겠군요. 성인이지만 아직 초딩이야. 네, 이조 기자도 꼭 한번 알겠습니다. 등록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저랑 함께 들으시죠. 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눌 때죠. 네. 예,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폭등 각인가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어제 NST에서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 높은 반영이 게 좀 됐군요. 자동차가 많이 올랐고 네. 아니 어제 장 끝나고 네네. 그런 걸 오늘 반영이 되면 오늘도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삼성전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삼전 어떻게 실적 반영될지, 발표. 예, 그 부분 네. 빼놓고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늘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 가야죠. 3%요? 너무 제가 설레발인가? 3%는 가야 되죠. 이 정도면.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요즘에 한 2.5치 뭐 가볍게 가기는 하는데 네. 어제 또 SK하이닉스가 7% 올랐어요. 아,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너무 미국도 금리 인하 냉정하게 했잖아요. 얘기했나요? 네, 미국 금리 인하 했는데 금리 빠졌잖아요. 예상했던 거라? 네, 예상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서 어제 시간 그 NST에서 저녁에 8시까지 하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가 약 10에서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우가 얘기 좀 하면서 원자력도 네. 어제 올랐고요. 그래서 그쪽이 시총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른다면 오늘 이제 시장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좀 오늘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실적, 확정 실적. 네, 나오죠? 확정 실적이요. 네. 우리 뭐 방송 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진짜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주식 판 분들 진짜 배 아프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전화들을 몇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에너빌 부산 에너빌 팔았는데 이걸로 갚부될 뻔했는데 처음부터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가는 놈 쫓아가자니 부담스럽다. 네. 그런데 답은 그것뿐이 없다. 말은 네. 그렇게 대부분 하고.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번 상승에 이 시장 수익률을 못 찾아서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발만 뒤로 약간 물러서서 시장 수익률에 지금 올라가는 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갈 때 같이 돈 벌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네. 맞는데 그거를 막 마음이 급하게 가지 않고 이번 상승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고점 찍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좀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이제 다들 지금 어제도 전화를 계속 했던 게 시장 못 쫓아가고 그리고 판 거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겠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좀 같습니다. 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연 3.75에서 4%로 25bp 금리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12월에 1일부터 QT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 0.29% 이미 뭐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은 안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파월의 기자회견 후에 마이너스 0.57%까지 빠졌었어요. 12월에 금리 인하는 불확실하다.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금리 인하 했는데 오히려 올랐죠. 4%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달러인드 수도 다시 98.9까지 올랐고요. 우리 원화가 역외환율에서 어제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1,419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우리 장중에도 그랬죠. 영내에서도요. 그랬는데 어제 달러가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냥 그걸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막판에는 이제 보합권까지 S&P 500이 보합권까지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은 좀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끝나고 어제 뭐 한미 무역 협상이랑 우리 경제 에픽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좀 약간 소홀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12월 1일부터 QT 종료한다는 부분이 시장의 위험자산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양적 긴축을 이제 종료한다. 예. 시중에 돈 빨아들이는 거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시장에서 장중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빠진 이유는 12월 금리 인하는 확실치 않으며 위원들 간의 이견이 많았다. 이번 금리 인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하한 거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이전보다 가까워졌다. 이런 내용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졌어요. 그리고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가 일부 연기되었지만 발표가 연기되었지만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9월과 큰 변화가 없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QT 종료와 함께 이 밑에 세 줄이 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AI 갑자기 뜬금없이 AI 랠리를 어저께 얘기했어요. 네. AI 랠리는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이번 AI는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AI와 데이터 센터의 성장 이쪽의 투자는 금리와 상관이 별로 없어. 금리 25p, 뭐 50pp 오르고 내리는 거와 상관없고 여기는 대단한 성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어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어떤 걸로 뉘앙스를 드렸나면 시장이 이거 이쪽은 금리와 상관없이 이쪽은 계속 성장할 거야. 네. 이쪽의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커라고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 보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가 했고요. 또 하나 얘기는 뭐랬냐면 시간이 지나면 경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대차 대조표를 다시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차 대조표를 다시 늘리는 게 뭐죠? 양적 완화. QE입니다. QE. 네. QE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년 5월에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죠. 네. 5월인가 그렇죠. 네. 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내년 5월인데 그 이후에 YCC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미리 조금씩 계속 흘리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즉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요하게 향후에 금리 자체를 떠나서 네.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어제 이런 멘트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코멘트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의견을 써놓은 건데요. 월가 자료들을 보면서요. 월가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뭐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아까 확률이 뭐 60%대로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유는 뭐냐면요. 9월에 점도표를 찍었잖아요. 왜 36912에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예. 9월에 점도표에서 요번에 9월에 금리 인하하고 두 차례 금리 인하 더 하는 걸로 찍혀 있었어요. 평균값이. 네. 그러면 그게 바뀌려면 네. 물가가 올라갔던지 고용지표가 더 좋아졌다든지 음. 뭔가 새로운 바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자기들이 찍었던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월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막 호재로 받으면서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뭐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다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없었다. 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향후에 미국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어제 5% 정도 올랐죠. 4.9였나요? 오늘 한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뭐 폭등한 거죠. 시총이 5조 달러인데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207달러가 됐고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이후에 그리고 11월 19일인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는 지금 모멘텀이 일정이 대기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약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상승폭이 어떨지 모르지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엔비디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보고서에는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콩코를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엔비디아하고 뉘앙스를 되게 비슷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흉내를 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런 거잖아요. 내년도에 5천억 달러 매출 이미 확보됐다. 네. SK 하이닉스도 내년 거 다 팔렸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 돌파하고 3%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보시면 다우 마이너스고 S&P 500도 보합이고요. 그리고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93%였어요. 금도 1% 빠졌습니다. 3,941달러 됐어요. 네. 이거 단기에 많이 빠진 거예요. 음. 4,380달러인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많이 따진 겁니다. 금이 이런 금과 같은 종목이 이게 무거운 게 이렇게 급등락을 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도 빠졌어요. 제가 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르고 엔비디아 오르고 기술주가 오를 때는 대체로 코인도 같이 오르고 대체로 자산들 같이 올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엔비디아만 가지고 움직인 장이에요. 이 장은. 엔비디아만 가지고 움직인 장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시간에서 했는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했는데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애플, 아마존 하고 뭐 그런 데서 하죠. 좀 이따 보면은 제가 써놨는데 아마존, 애플, 머크 이런 데 1112 이런 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제 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세 군데 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방금은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데 이 타이핑하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일단 알파벳하고 메타하고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투자 내년에 더 증익하겠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알파벳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2%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직전에 오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오픈 AI 이 이슈 네. 때문에요. 메타가 8% 빠졌는데요. 시간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메타 빠진 거는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어떻든 EPS가 떨어졌고 많이 감소됐거든요. 네. EPS 감소의 해석을 메타가 세금에 대한 회계 장부의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회계장부의 변경. 예, 그래서 회계 처리에 대한 회계 장부의 변경. 예. 그걸로 인해서 이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너무 그렇고 네, 여러분 한번 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회계상으로 EPS가 확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그걸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해놓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 회사에서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성 방법을 약간 바꾸면서 숫자는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예. 다음엔 오히려 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게 회사 설명이고. 회사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저의 해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시대 AI로 축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구축을 하고 얼마나 빨리 수익화하느냐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투자자들이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조금 더 애매하잖아요. 네. 사실 구글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존 같은 데도 더 확실하고 네. 이렇게 차이를 좀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장은 그냥 중립적으로 끝났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메타는 요즘에 그렇게 특별히 다른 데들이 막 이것저것으로 막 뉴스 될 때 메타는 특별히 뉴스가 좀 별로 없지 않았나? 별로 하는 없었고요. 생각이 좀 들기도 메타가 네. 근데 이제 광고 수익으로 거의 제일 부분이 있거든요. 광고 수익. 근데 이제 메타는 궁극적으로 나중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이제 피지컬 AI에 네. 나중에 결국은 피지컬 AI면 우리 맨날 로봇하고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예. 자율주행이 사실은 로봇이에요. 그냥 로봇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에 AI가 적용된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사실은 되게 먼 일이고 이상적인 얘기지만 계속 꾸준히 해왔던 데가 메타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 AI의 제품이 우리한테 이 GPT 말고, GPT나 LLM 말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얘네들은 너무 먼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코스피가 1.76%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거든요.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그냥 시장이었다. 우리 시장은 하이닉스 시장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어제 7.1% 오르면서 시총이 4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400조 돌파했어요. 그 삼성전자는 1%뿐이 안 올랐거든요. 어제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104억분이 안 샀어요. 하이닉스 어제 한 700억 샀나? 뭐 몇천억 막 조단위 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얼마 팔았다고요? 1조 2천억 팔았다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쇼커보드 상당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수 추정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들어왔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들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침에 우리 시장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플러스 1.27%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현물 매도하면서 저점이 보합권이었어요. 곧바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제만이 아니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뜨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놓고 차익실현을 어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건데 제 느낌은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기관들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국내 기관들이. 그래서 기관들이 이걸 지금 지수 조정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번에 반도체는 외국인들만 사갖고 올렸어요. 저 밑에서부터. 네. 기관들은 나중에 샀거든요. 그래서 좀 급한 건 기관이고 외국인들은 좀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합권까지 밀리다가 SK하이닉스가 힘을 막 받더라고요. 아침 한 3번 시작해서 또 약간 밀렸다가 네. 그러다가 뭐 7%까지 오르고 삼성전자도 어제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막판에 1%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1.76% 올라서 4.81포인트가 됐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이렇게 올랐던 것은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에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한미무역협상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거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가 6%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ESS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는 다 좋아요. LS 일렉트릭 9%. 제일 센 데가 사실은 반도체보다 전력 에너지예요. 네네네. 효성중공업 4.3%, 대한전선 8% 올랐고요. 효성중공업 200만 원 넘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11% 올랐어요.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에 노이즈도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게 지금 경주 에이펙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원전이 올라가면서 현대건설 6.7%, 한전지수 네. 3.6%, 그리고 관련해서 한전도 어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네이버가 4.7%, 카카오 6.2%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수사들도 오르고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제가 이 설명을 빠르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뉴스나 이유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올랐나를 딱 봤더니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시황 요기할 때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공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요. JP모건에서 우리 내년 12개월 포워드 5,000포인트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그것을 내놨는데요. 이게 강세로 지금보다 더 강세로 전환되는 투자 마인드가 발생이 될 때는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 개혁과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애널리스트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부 다들 그때까지만 해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자신은 없어했습니다. 또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사에서도 겨울 얘기했었고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고 삼성전자 여러분 생각해요. 삼성전자 망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봄에 상반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다 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더 많이 받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면서 최소노주 13개 종목을 딱 제시를 했어요. JP모건에서요. 그런데 봤더니 얘들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다른 주변으로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것 위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 현대차, 네이버, 그렇죠. 신한지수, 삼성물산 어제 오른 것들 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은 시장에 따라가기 바빠요. 따라가기. 지금 시장은 따라가기 바쁜 수급들이 있구나라는 네.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승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삼성물산 11% 오르고 주사 에러빌리티도 막 그렇게 급등하고 삼성물산은 뭐예요? 예?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이 많아서? 그 지주사이면서 네. 이 건설 기계에 삼성물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우리 그 건설에 원전을 짓던 뭐든 간에 삼성물산이 그 플랜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네네네.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시장 부연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자, 미국은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반신반의 하잖아요. 네. 보세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되면 대박인 거고 어제 우리 시장이 우리가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신반의했는데 중국이 좀 양보를 만약에 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오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연말에 대한 웰스파고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S&P 500 연말 7,100포인트 제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다 안 났습니다.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매년 이유를 냈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7,1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5,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항상 이유를 보면서 나 스스로 인사이트를 갖고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그냥 제시해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11월과 1월은 계절적 강세장이었다. 두 번째,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800에서 850억, 굉장히 크죠. 850억 달러 정도 환급이 전망돼서 소비 회복으로 GDP 약 0.45% 정도 상승 전망됐다. 그리고 정부의 셧다운 종료가 되질 않겠냐. 네. 과거에 봤더니 셧다운 종료의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퀀텀 자료가 있다. 퀀트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연말장이 강세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성 타당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호재성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열광이 쫙 있다가 이게 탁 시장이 반영이 되고 탁 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탁 차분해지면 그럼 또 시장이 좀 이렇게 멈춰 있어 또는 조금 빠졌다가 멈추고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이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의 얘기고 지금은 호재성 재료가 더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길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계속 보다가 그냥 아까 공기자료하고 똑같이 저도 그냥 표 하나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아까 들으셨죠? 그렇지만 우리 방송은 아까 안 들으신 분이 지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요점만 말씀드리면 3,500억 달러에서 조선업의 협력으로 1,500달러 지급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하는데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 정도로 설정한다. 근데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하는 게 우리한테 이게 정말 타격이 없을까? 불리한 건 맞지만 타격이 없을까? 이런 걱정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뭘 보면 되냐면 시장을 보면 돼요. 답은 시장에 있습니다. 네. 환율을 보고 시장을 보면 돼요. 네. 근데 어제 이거 발표하고 나서 환율이 이거 뉴스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셨어요? 빨리 열어서 환율부터 보는 거예요. 그때 시세부터요. 네. 이게 반응이 어떤지. 근데 그때 떨어지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이 정도로 안정하는구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원리금 보장과 관련된 우리도 좀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자동차 관세가 이제 그러면은 사후관세 15%로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5%를 인하한다는 것 때문에 NXT에서 자동차가 막 급등하고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명확하게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7월 말에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25%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요번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7월 말로 소급되는 거 아니에요? 소급이요? 7월 말부터 기준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5%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보편관세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이거를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를 맡고 있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익 따라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어딨죠? 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실 발표 후에 자동차주들이 NSD에서 급등을 했는데 보고서가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동차주는 못 떴잖아요. 네. 사실은 제일 저평가이면서 그리고 소위 그 배당도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못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자동차 쪽은 이런 건 상관없이 좀 이렇게 낮은 밸류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하지 못해서 전망을 아예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 관세로 확정이 되면 네. 올해 이 관세로 인해서 손실 전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전망으로 봤을 때 KB에서 나오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로는 올해 현대차에는 원래 이익에서 한 3.2조, 기한 한 2조 원 정도 아래로 좀 보면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컨센 조정이 마무리되면 일단 주가에 대해서는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의 정책들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래보다 위쪽이 있다라는 것이 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현대차는 30만 원, 기아 16만 2,500원 어저께 곧바로 내놨더라고요. 이게 나오자마자 내놨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참고로 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NXT에서도 뭐 현차가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예, 넥스트 시장에서도 네. 네. 현대차가 꽤 강한, 거의 뭐 대형주 중엔 제일 강한 거 아닌가. 지금은 몇 퍼센트 움직이는데요? 지금요. 예. 현재 현차가 12% 올라서 12%. 29만 원. 네, 어제는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런데 이 KLX는 좀 달라요. 네, 그건 좀 다르다. 다르죠. 예. 시작하면은 좀 다르다. 한화 오션도 거의 14% 넘게 지금 넥스트에서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자동차, 원자력, 조선? 조선. 네. 왜냐면 이번에 지금 한미 무역 협상하면서 가장 부각된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오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미 기술 번영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미 무역 협상하면서 지금 조선하고 원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 발표만 봤잖아요. 아까 이거 우리 표가 이 표를 계속 우리는 봤잖아요. 내일의 뉴스에 설명하는 게 이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수십억 달러의 수출 및 투자 확보를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이거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요. 이 내용이.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한국 가서 이런 거 했다 이 얘기예요. 대한항공에는 보잉 항공기 362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137억 달러 규모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도 별도 구매 예정이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 기업과 23억 달러 규모의 공중 경보 및 통제 개발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기로 했다. 포스코 인터는 리벨리먼 테크놀로지와 히토류 분리 및 정제 자석 생산단지를 미국에서 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의 LNG 생산업체와의 계약으로 연간 330만 톤 구매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 좋답니다. 예. 포스코 인터는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 시설 확장 지원하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같이 하기로 했다. LS 그룹은 2030년까지 해적 케이블, 전력 설비 등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네. LS 전선은 버지니아주에 6.81억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HD 현대는 미국 조선사와 현대와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서 신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해군, 함정, MRO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하나오션은 미국에 5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걸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이거는 2천억 달러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가? 그 포함이 되는 건가? 조선 포함된 거죠.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걸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한 거죠. 저는 뭐에 방점을 찍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 안에 들어와서 뭘 하라 그러고 네.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 몇몇의 기업들은 여기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한 발짝 더 가 있는 거예요. 더 얘들. 네. 얘들한테는 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랑 비슷한 이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HBM, DRAM, 낸드 이미 다 팔렸다. 고객들과 이미 공급 협의 완료됐다.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뭐 팹도 뭐 지금 램프업하고 일정도 앞당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고객 수요에 대응한 최적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미 다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공장 증설 망창 막 한다고 그러고 공장 증설 발표하고 라인 증설 발표하고 그래서 얼마 늘릴 거다 막 계속 그랬거든요. 커머디티화.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낸드 가격이나 이런 거 다 팔렸고 가격이 내년에 더 올릴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공장 라인 증설하고 공장을 져야지 부품 장비들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부품 장비들은 얘네들은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소부장 애들이 지금 주가가.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물가가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왜 못 가지? 이렇게 좋다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오픈 AI와 LPI 체결을 했다. AG 고객사로 뭐 신규 수요 확대했다. 주요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면 설비 투자를 상향했기 때문에 내년도 30% 이상 성장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주주 하나는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곧바로 나온 게 미래에셋은 68만 원, 메리츠 67만 원, 한투 70만 원. 지난번에 최고가 외사에서 64만 원 나왔잖아요. 네네. 우리 웃었지 않습니까? 네. 64만 원은 이제 저 밑에 있고요. 지금은 이미 지금 어제 55만 원 얼마인가요? 뭐 그 정도. 어제 NS에서 58만 원 가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지금 70만 원이 몇 %입니까? 70만 원이 20% 20% 55만 원 잡으면 20%좀 넘어요. 넘는 23% 거네요. 예, 예. 됩니다. 어제 하루 7%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시권에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20%, 25% 오르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죠? 지금 어제 400조 돌파했거든요. 네. 이 그거 400조 25%면 500조 500조 네. 정도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우선주 빼고 600조예요. 612조예요. 와, 진짜 따라오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변화가 시장에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음들이 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웃긴다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보면서 의아한 게 보세요. 내년도 OP를 영업이익을 62조, 67조, 80조로 잡았습니다. 네. 영업이익 80조인데 왜 70만 원이에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된다면 이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된다면. 한 2년 전인가 2년 좀 더 됐나 그쯤에 SK가 막 8만 원 이럴 때 네.
그때 이제 뭐 반도체 뭐 하여튼 뭐 저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갖고 8만 원은 솔직히 너무 싸다. 그래도 최소한 한 10만 원까지는 이제 봐도 괜찮으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했던 때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그래 제가 좀 들어갔잖아요. 아,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없습니다만 안 갖고 계세요? 지금은 없죠. 뭐 옛날 얘기하면 다 똑같죠 뭐.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를 저도 아까 하면 시간 다 지났지만 이제 다 끝났나 제가 할 거?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네요. 네. 네. 아니 그건 뭐 제 그거 옛날 얘기 말씀해 하지 주세요. 말고. 그 옛날에 어떠셨는지.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액면 분할 하면은 지금 1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1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살짝 빠져갖고 98만 원에 돌파 후에는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도 좋았고. 근데 그게 101만 원에 샀는데 그게 96만 원, 막 97만 원, 이렇게 95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좀 있었어요. 요걸 진짜 몇 개월 먹었습니다 그때. 네.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또. 네, 다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맞아요. 네. 네. 아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또 말씀드리느라고 시간만 잡아먹었네요.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31분 뒷분 계시니까요. 네. 예. 오늘은 저 반도체 네.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지금 SK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이제 다 못하신 말씀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항상 이런 아쉬움들이 늘 남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예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에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우리 윤센 네. 윤조 센터장님이 함께 뭉치신다고 하고요. 아주 뭐 거침없는 이야기들 훨씬 더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더 자유롭게 그럼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거 함께 하실 분들은 3% membership 요거 회원분들께 가입을 하셔야 예, 되니까. 열려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우리 이미 멤버십 분들은 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러니까 멤버십 아니신 분들은 요 링크 따라가시면 그 멤버십 같이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오늘이요? 그거 보니까. 11월 9일. 네. 그때 지호 형 선배님이랑 저랑 둘이 하는데 거의 5시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냥 3시간인가? 그날은 막 그냥 완전 프리토킹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 토크 콘서트네요. 거기서 그냥 뼈를 묻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네, 우리 박병찬 선생님 늘 감사하고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